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6월 2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됐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디폴트 우려감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뭐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뭐 이제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뭐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인데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다.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이슈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조선 이쪽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강세를 보인 이유들 뭐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별주 매매할 때 이베스트 증권사 창구 매수 창구에 딱 뜨면은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신청 010-3886-1564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여러분들 이제 괜찮은 종목도 있으면 여러분들 문자로 쏴드리니까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운영진 측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이제 꾸준히 계속 문자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뭐 말 그대로 무료니까 문자 신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들 많이 내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채한도 협상 타결됐다라는 소식 들어볼까요? 자, 미국 하원이 5월 31일 날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원이 바로 이제 포결을 붙였는데 결국 처리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호재성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원이 1일, 31일 날 하원에서 통과되고 바로 다음 날 빠르게 통과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디폴트 시한이 6월 5일이라고 딱 정해놨었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전에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채무불이행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 대통령은 당연히 서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슈는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장에서 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소리도 있긴 있어요. 그 우려가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자,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된 거죠. 부채 한도 상향이 됐으면 상향이 됐으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당장에 뭘 하기 시작할 겁니까?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이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곳간을 채우겠죠. 그러면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라는 건데 국채 발행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진 않은 상황인데 유동성을 또 일부 흡수하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냐. 그러면 유동성이 예를 들어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좋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우려는 크게 걱정할 만한 우려는 아닌 것 같은 게 그러면 디폴트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은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자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자산에 있는 자금들이 일부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위험자산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채 발행이랑 상관없이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이슈보다 중요한 게 이제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도 0.25 인상을 할 거냐. 오히려 그 이슈가 오히려 시장 유동성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일단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이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가장 세게 나오는 쪽을 보게 되면요. 실리콘 음극재 쪽이에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가 오늘 6%대 상승세가 나왔고요. 일단은 고점에서 지금 2차 전지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누가 세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 쪽이 좀 많이 세게 나오더라. 그리고 제이오 일단은 이 세 종목이 실리콘 음극재 쪽에 국내 시장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장 오브 대장은 뭐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나노신소재가 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나노신소재는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염기서열.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이 얘기를 조금 이제 다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해드리면
지금 현재 실리콘 쪽이 실리콘 응급제가 수요가 많다 그래요. 수요가 많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몇 개 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응급제를 만들 때 흑연을 100% 사용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존에는 흑연 100%로 사용해서 만들고 이제 여기에 실리콘을 좀 넣어보자라는 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연 100%라면 이제 실리콘을 5% 정도 또는 뭐 10% 정도 넣어서 흑연 95%, 뭐 95대 5 또는 뭐 90대 10, 요 정도 선으로 해서 실리콘을 약간 첨가를 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방식을 만든 게 실리콘 응급제인데, 실리콘 응급제를 이게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실리콘 응급제를 다 만들겠지만,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려면 이제 이 허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허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실리콘이라는 그 물질이 약간 이제 팽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을 만약에 집어넣고 응급제를 만들 경우에 이제 배터리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팽창 현상, 그러다 뭐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핸드폰 막 이렇게 배터리 막 뺐다 옛날 핸드폰 했을 때 그 핸드폰 많이 오래 쓰다 보면 막 부풀어지잖아요. 흑연은 100% 넣고 해도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리콘을 넣게 되면은 이거 무조건 100%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이 실리콘 자체를 이제 부풀어 오르지 않게 무언가를 외부의 힘으로 코팅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 코팅하는 걸로도 사실은 막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강철보다 이제 100배 이상 강한 탄소 나노튜브를 개발을 해서 이 탄소 나노튜브 안에 이 실리콘 응급제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리콘이 부풀어 오르더라도 이 탄소 나노튜브의 그 강성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 않게 막는다는 거죠.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를, 실리콘을 이제 탄소 나노튜브로 감싸는데, 이 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이 나노신소재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2차 전지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실리콘 응급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원티어는 나노신소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꼭 실리콘을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하이니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니켈이 니켈의 비중을 올린 거예요. 니켈 비중을 올려가지고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충전에 뭐 300km 가던 거를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갈 수 있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배터리 충전을 이제 하루 종일 하던 거를 한 2-3시간 만에 완충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적인 부분,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짧지만 충전 용량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속도도 높일 수 있고, 최대 속도 있죠. 시속. 그래서 뭐 150km까지 올라갔던 전기차가 시속 300km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받아내는 이제 그릇이 응급제인데, 그러면 응급제 성능도 하이니켈의 양극재에 맞게끔 응급제 성능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을 집어넣으면 이 응급제를 하이니켈에서 나오는 리튬을 응급제에서 이제 받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관점에서 하이니켈이 양극재가 개발이 활성화될수록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수요가 많아진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수요 증가율이 지금 중국발 공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응급제 수요는 그 어떤 소재보다 지금 현재 수요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 응급제 쪽이 가장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간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일단 유니슨, 풍력 중성주죠. 풍력 쪽 중성주인데, 유니슨이 오늘 바닥권에서 뭐 거래량도 동반이 되면서요. 17%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차트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CS 베어링, 이 종목도 오늘 7%대 상승세가 나왔고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6%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갑자기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보면 크게 2가지 이유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테마가 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RA법, IRA법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IRA를 인플레법을 바이든이 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불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큰 수혜주, 그러니까 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부채한도가 상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IRA다, 인플레법이다. 그래서 신재생이 움직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주는 대신에 조건을 걸었죠. 정부 지출을 감축시켜라. 그래서 바이든이 어느 정도 협상에 임했어요. 정부 예산을 깎아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IRA는 깎아내지 않았다. 근데 애초에 이 IRA는 협상할 때도 민주당, 공화당 둘 다 건들지 않았었어요. 애초에 IRA 예산을 짝 깎자라는 이야기는 애초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만큼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채한도 협상 타결됐다고 해서 뭐 이 섹터들이 막 급등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어차피 딴 건 깎아도 이건 깎겠다라는 얘기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도 혹시나 여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우려 요인이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면서 바닥권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가격도 싸겠다 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태양광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바로미터로 보면 되거든요. 하나솔루션 주가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훅 빠졌죠. 빠져서 바닥을 박박 끼었는데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어요.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인지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인지 어쨌든 최근에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패널 가격, 인고 가격 뭐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있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감으로 태양광이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 결국 그겁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호재 아니냐 이거예요. 왜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태양광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전에는 하나그룹이 폴리실리콘도 직접 만들었었어요. 본인들이. 근데 폴리실리콘을 접어버렸죠. 그러면서 수직 계열화 돼 있다가 업스트림을 지어버리고 지금 다운스트림만 하고 있어요. 패널, 셀 이런 것들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20-30%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가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올라간 건 이 반론 때문에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사실 IRA법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체적으로 오늘 저가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간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박이님들도 구독자님들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면은 괜찮은 가격대고 주가도 바닥권이고 생각보다 오히려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사놓고 기다려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대표주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뭐 유니슨 이런 게 오히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바이앤홀딩 전략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CS 윈드 뭐 이런 애들로 보시는 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CS 윈드하고 하나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아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IRA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이제 막 투자를 하잖아요. 이럴 때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실적도 빨리 붙을 거고. 그래서 풍력에서는 CS 윈드 그리고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을 1티어 이제 먼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조선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선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뭐 주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삼성중공업 주가 많이 올라왔죠. 최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여기 5,000원 저점 찍고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9만원에서 이제 12만원까지 이렇게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HSD 엔진. 이게 조선 3사에 전부 다 엔진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어요. 일본으로 보면은 HSD 엔진도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도 조선주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조선주, 왜냐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맘 놓고 사기 좋아요. 주가도 바닥권이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적 보고 산다라고 해서 이제 막 쏘기 좋잖아요. 조선주든 또 시가총액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인데요. 최근에 연이은 수주가 있었고, 근데 수주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2021년, 2022년 수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LNG 수주가. 그러다 보니까 일감이 이미 2026년까지 꽉 찬 상황입니다. 일감은. 그러니까 지금 수주 받은 것만 쳐내도 2026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신규 발주가 들어오면 그 배는 2026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 꽉 찼잖아요. 근데 최근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값이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익률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뭐 이 모든 조선업체들이 최근에 임직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도크가 꽉 찼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최근 들어서 이들이 보니까 임직원 수가 증가한 게 확인됐다, 몇백 명씩 증가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일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실적은 본격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 가잖아요. 조금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선주들도 여러분들 포트에 꼭 하나는 들고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고해드렸던 이베스트 증권 이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것도 이제 제가 방금 뉴스를 보고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슈로 좀 잡아왔는데요. 보면 이 기사예요. 제가 본 기사가 코스닥 투자자들 주의, 등장하면 폭포 쏟아지는 이 증권사 어디? 라는 기사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창구를 통해서 이상한 매매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시총 1,000억 원 안팎의 완전 소형주죠. 소형주에서 주로 포착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기 매매할 때 시가총액 1,000억 내외에서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단타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알고 매매를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베스트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거래량 상위 창구에 올라오는 종목은 당일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왜 단타 종목도 보면은 확 급등했다가 윗꼬리 쭉 되면서 쭉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이 매수 상위 창구에 이베스트 증권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진입했는데 이베스트 증권 창구가 보인다. 그러면 급등 나오면 급등해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고 있으면 다시 쭉 빠지니까.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아렌투 테크놀로지가 지난 1일 하루 동안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래서 아렌투 테크놀로지가 오전 중에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하다가 주가 급등세가 오래가지 않고 바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매도 물량 나오면서 쭉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비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으로 오전에 주가가 20% 이상 치솟았다가 갑자기 매도 물량 싹 쏟아지면서 쑥 한순간에 급락했다 이야기죠.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등장하면 주가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 전형적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 안팎으로 소형주인데 아마 테마주겠죠. 근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매수가 들어와서 급등 나왔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증권사에서 당일날 갑자기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쭉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로 들어갔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갑자기 막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해.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빨리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라.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예,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예, 최근에 또 지수가 상당히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좋을 때일수록 여러분들 예, 이 무조건 막 공격적으로 매매할 게 아니라 좋을 때일수록 수익 난 거 있으면 일부 좀 챙겨놓고 미리미리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사겠다 이 생각으로 일부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수익도 챙겨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시장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 버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여기에 이 상단에도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연휴 끝나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장중에 괜찮은 종목들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해서 수익 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